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파리 강화 조약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그러니까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후 처리를 위한 회의가 열렸는데 그 회의가 바로 파리 강화 회의죠. 그럼 그 파리 강화 회의에서 논의되었었던 이걸 우리가 파리 강화 조약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파리 강화 회의는 1919년부터 열립니다. 1차 대전이 몇 년도에 끝났습니까? 18년도 11월에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19년도 1월 달부터 1920년 8월 요 무렵까지 파리 강화 회의라는 게 이제 열리게 되는데, 전후 처리를 논의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파리 강화 회의를 통해서 체결된 모든 조약을 파리 강화 조약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요, 파리 강화 조약이라고 나오지 않고 무슨 조약? 베르사유 조약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파리 강화 조약과 베르사유 조약 차이점이 어떤 거냐? 자, 다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파리 강화 조약은 파리 강화 회의에서 체결된 모든 조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베르사유 조약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승전국들이 이게 한 팀이 되어가지고요, 패전국들을 하나씩 불러 모은 거예요. 어이 독일, 너 일로 와봐. 그래서 독일을 끌어앉혀놓고 너 잘못했지? 배상금 내놔. 너 앞으로 영토는 자 여기까지만 너희 영토야. 그리고 앞으로 군비는 제한시킬 테니까 이거 이상으로 군사력을 갖추면 안 돼. 자, 이런 식으로요, 독일의 각종 이권들을 제한시키고 영토를 빼앗고 자 배상금을 물리게 했었던 이게 바로 베르사유 조약입니다. 그런데 1차 대전에서 여러분들 독일만 패전국입니까? 아니죠. 자, 여기에 있는 오스트리아.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하고 체결된 조약이 뭐냐? 생제르맹 조약. 자, 그 다음에 또 불가리아하고 체결된 조약이 뇌이 조약. 자, 그리고 헝가리하고 체결된 조약이 트리아농 조약이 있었고, 오스만하고 체결한 조약이 세브르 조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요, 이 오스만이 뭐로 바뀝니까? 터키 공화국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터키 공화국과 최종적으로 마무리했었던 게 로잔 조약인데 이런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시험 문제에서 지금 보이는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헝가리, 오스만, 얘네들과 관련된 이 조약은요, 이게 전부 다 도시 이름일 텐데 이 조약은 교과서에 아예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언급되어 있는 거는 베르사유 조약 요거 하나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크게 정리를 하면 파리 강화 회의를 통해 체결된 모든 조약, 그렇죠, 이게 그런 거죠. 이 모든 조약이 파리 강화 조약인 겁니다. 그 중에 시험에 나오는 거는 베르사유 조약 요거 하나만 나온다. 나머지 것들은 패전국들은 이런 나라가 있었구나.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고, 이 조약의 이름은 절대 외울 필요 없다. 그러면 파리 강화 조약, 베르사유 조약 같은 겁니까? 예, 문제에서는 같은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파리 강화에서 체결된 모든 조약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했고, 그렇게 성립된 조약들 중에 베르사유 조약이라는 게 있었는데, 유럽에서 이 베르사유 조약으로 형성된 국제 질서를 베르사유 체제라고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베르사유 체제, 이 정도 용어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1차 대전 이후의 유럽의 질서를 베르사유 체제, 2차 대전 이후의 국제 질서를 우리가 냉전 체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베르사유 체제입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 그럼 어떤 게 출제되느냐? 이 오사운동과 관련된 게 출제가 돼요. 그 파리 강화회에서는 미국 대통령 윌슨이 평화원칙 14개조 조항을 제창을 했었고, 그 제창된 것 중에 14개 중에 5조의 내용이 뭐냐면 민족 자결주의거든요. 그래서 민족 자결주의의 자극을 받아서 우리가 3.1운동이라는 걸 벌이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한능검, 한국사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3.1운동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여기 있는 그 베르사유 조약이 시험에 출제되는 거는 이제 세계사와 동아시아라는 과목에서 출제가 될 건데, 오사운동과 연결을 시켜볼게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독일이 중국의 산동반도에 언제 들어왔냐면 1898년도에 이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897년도에 독일 선교사가 거기서 이제 피살을 됐다. 피살된 거를 이제 핑계 삼아서 더 산동반도를 점령을 하고 산동반도의 칭다오 지방을 차지하게 돼요. 이게 이제 1898년인데, 어쨌든 중국에 독일이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1차 대전이 이제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1차 대전이 터졌는데 영국과 일본은 영일동맹, 그 영일동맹에서 군사적 동맹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 유럽에서 지금 독일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당연히 영국과 같은 편이 되어서 싸워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었던 거죠. 왜? 영일 동맹 관계니까. 그때 이제 일본이 유럽으로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1차 대전에서 중국 쪽에 있는 산동반도를 공격한 거예요. 왜냐면 산동반도에 누가 있었다? 독일 세력이 있었다고 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공격하는데 중국에게 이제 뭐라고 요구했냐면, 독일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산동반도에 대한 각종 이권들, 그것들을 우리 일본에게 넘겨라. 그래서 21개 조항을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21개조 요구라고 얘기하는데, 그 일본의 21개조 요구를 당시에 중국의 집권자였었던 위안스카이가 구두상으로 수락을 해요.
수락을 했고, 자, 위안스카이는 1916년도에 죽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17년도에 미국이 1차 대전에 참전하자마자 여기 있는 중국도 자, 1차 대전에 개입을 해요. 결국은 중국도 승전국이 됩니다. 그러면 전쟁 끝나고 나서 파리 강화회의가 열렸었을 때, 자, 중국도 이 회의에, 그리고 일본도 이 회의에 참여하죠. 왜? 둘 다 승전국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 파리 강화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일본이 자 요구했었던 21개조 요구는 일본이 그대로 가져가는 게 옳은 건가요? 중국에게 돌려줘야 되는 건가요? 중국도 승전국으로 나중에 참전했잖아요. 그죠? 물론 일본은 처음부터 참전했지만, 그죠? 그랬을 때 국제사회가 이거를 고민하는 척 하다가 결국 다 누구 편을 들어버렸냐면 일본 편을 들어요. 아, 중국 너는 중간에 들어왔잖아. 넌 저리 가. 자, 일본에게 모든 걸 다 몰아줍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자, 베이징의 대학생들이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 결국 들고 냈던 게 여기 있는 자, 무슨 운동이다? 오사 운동이었었던 겁니다. 그럼 이 오사 운동이 이제 전국적으로 막 확산이 됐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 파리 강화회의에 당시 참여하고 있었던 중국 정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베이징 군벌 정부가 이 회의에 참여했었는데, 베이징 군벌 정부는 이제 국내에서 오사 운동과 같은 전국적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일본의 21개 요구를 즉각 철회해라. 국제사회는 왜 우리 중국을 무시하냐, 뭐 이런 이제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국제사회는 다 일본 편을 들고 있다? 알았어. 너네들이 가져. 라고 서명을 하고 돌아오면 그들이 어떻게 돼요? 엄청난 자, 비난과 욕을 먹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결국은 이 오사운동의 소식을 듣고 당시에 파리 강화에 참여했었던 자, 베이징의 군벌 정부는 베르사유 조약의 자, 조인을 자, 거부하게 돼요. 물론 실질적으로 일본이 21개조를 가져가긴 했지만 나름의 중국 정부가 자, 서명을 거부했다라는 자, 그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서별로 베르사유 조약을 조인을 거부했다라고 되어 있는 교과서도 있고 파리 강화 조약의 조인을 거부했다라고 되어 있는 교과서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현장에 있는 학생들이 질문하는 거죠. 그럼 이게 결국 뭐예요? 같은 겁니까? 같은 걸로 일단 공부하시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서 봤듯이 파리 강화 조약이 1차 대전 이후에 논의된 파리 강화 회의에서 체결된 조약들이고 그 파리 강화 조약 안에 여러 개가 있었던 건데 그 중에 독일과 관련된 게 베르사유 조약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같은 걸로 받았는데, 물론 파리 강화 조약 안에 베르사유 조약이 있는 겁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어쨌든 교과서가 이렇게 나누어서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되어 있는 교과서도 있고 파리 강화 조약이라고 되어 있는 교과서도 있기 때문에 자, 이게 결국 같은 의미라는 거는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뭐 조약의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그럼 이거를 같은 걸로 보는 이유는 베르사유 조약이 그렇지 독일과 관련돼. 그러니까 지금 오사 운동이 독일이 가지고 있던 쌍둥반도에 대한 이권을 일본이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 장면 때문에 지금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베르사유 조약에 대한 조약을 자, 조인을 거부했다. 이거는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뭐 이건 여담인데요. 여기 조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인을 J-O-I-N 영어 조인 이걸로 여러분들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조인은 조약의 날인 서명을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조약의 날인 도장 찍는 걸 거부했다는 뜻이지 참가를 거부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거를 조인을 영어로 이렇게 조인이라고 쓸 거면 거부도 reject 이렇게 썼겠죠. 아무튼 자, 이건 여담이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출제되는 포인트는 자, 요거라는 거. 됐죠? 베르사유 조약과 파리 강화 조약이 같은 의미로 쓰인다는 거. 그 정도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